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음, 오늘 제목은 제목이 좀 거창하죠. 암세포의 수호자 HSP (Heat Shock Protein) 열충격 단백질. 지난번에 우리 줄기세포, 암줄기세포에 대한 암줄기세포를 먼저 억제하지 못하면은 항암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 오늘은 HSP를 녹이지 않으면은 항암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참 중요합니다. 복습해 볼게요. 암줄기세포는 암이 존재하는 계속 성장하거든요. 계속 자가복제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암줄기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응고물질 제거. 실질적으로 몸속에서 암세포가 있는 한은 여러 가지 응고물질, 혈전이라든가 어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생기고, 또 세포 손상이 일어나면은 헤파토사이트 그로스 팩터, 간세포 성장인자가 발현하게 되고, 이게 자꾸 발현하면은 셀룰라 매트라고 하는 수용체가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니까 암세포에 셀룰라 매트라는 게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셀룰라 매트는 원래 배아세포에 있을 때만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배아세포 때는 일단 이게 막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다른 세포가 있거나 장기가 있어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발현을 하는데, 이게 성체세포에서 이게 발현이 되면은 암줄기세포가 계속 증식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포를 막 침범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이의 어떤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몸속의 응고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 HGFA, 헤파토크로스 팩터를 억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셀룰라 매트 유전자가 수용체가 발현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플레이틀렛, 그러니까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가 EGF, FGF, IGF 등 모든 세포 성장인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NF 카파 B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PDGF는 EGF, FGF, IGF, NF 카파 B, 또 HGA, 헤파, HGF 이런 것들이 되게 생소하지만은 앞으로 공부하는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NF 카파 B도 마찬가지고, NF 카파 B가 작동하는 데가 한 400군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억제를 해야 되겠죠. 에모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자가복제를 하니까 문제거든요. 일반적인 세포들은 성장인자가 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성장인자의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이렇게 증식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르니틴 디카복실레이즈, 오르니틴 디카복실라제라고 ODC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주로 버섯 중에서도 저령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해하는 게, 억제도 중요하지만 분해하는 것은 더 강력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엔티자임, 그러니까 항진균제. 항진균제 중에서도 오레가노 오일이 상당히 좀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결국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심익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자물쇠가 다 풀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물쇠. 그 자물쇠라는 게 메틸이고, 메틸화라고 하는 것이고, 자물쇠를 다 풀어가지고 거기서 자유자재로 자기한테 맞는 환경에 맞도록
자물쇠를 잠궈서 자물쇠가 잠기지 않은 부분은 발현이 되는 것이고 자물쇠를 잠근 부분은 발현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세포가 성장해 나가는데 이게 자물쇠를 잠그는 거 또는 푸는 거 이것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기능을 해요. 같은 어떤 물질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M1 경로, MT1, 또 하나는 MT2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발암 유전자는 억제를 해야 되지만은 암 억제 유전자는 그 발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거는 억제를 하고 어떤 거는 발현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약으로 만들기 어렵다. 약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만든 지는 뭐 10여 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런데 천연물은 그게 가능하다. 천연물은 항상 음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자기가 그런 약을 만들어서 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메티오닌 기억하시. 여기서 이제 녹황색 채소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 오디시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음, 버섯 종류, 버섯 균사체, 그 다음에 옥토퍼스 속수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녹황색 채소 이것은 기본이니까 항상 음식 만드실 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산소 상태에서는 암세포는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포도당이든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피루부산이 돼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돼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물질이 뭐냐 하면 아미노산, 그다음에 핵산, 그다음에 NADPH 이런 CO2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하고 핵산이 우리 세포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잖아요. 그걸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하나는 그렇게 가서 세포의 구조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자전달기라고 하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햇빛으로 받아들였던 에너지를 거기서 빼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의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PKM1 경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런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하거든요. PKM2 경로는 암은 저산소 상태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PKM2 경로는 물질을 만드는 경로는 똑같이 진행을 시키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만드는 경로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자전달기라고 하는 데서 ATP를 해당 작용에서 2개, 또 전자전달기 36개, 38개를 만들어내는데 포도당 한 분자당 정상세포는 38개를 만들어내는데 암세포는 그 경로를 PKM1 경로를 못 쓰기 때문에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 10개 이내의 그 ATP 분자밖에 못 만들어요. 해당 작용에서 2개 만드는 건 확실한 거고 나머지는 고장난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엄청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ATP는 많이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뭘 뭐 가려서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PKM2 경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근데 이제 PKM2 경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발효대사거든요. 발효대사를 하는 것은 배아세포, 그 다음에 암세포, 그 다음에 근육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세포에서 젖삼을 만들기 때문에 근육세포를 발달을 시켜야만 암세포로 가는, 암을 옮겨 죽이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약재와 음식들. 그 다음에, 그, 암세포는 포도당뿐만 아니라 이제 글루타민을 가지고 또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글루타민을 에너지화 시키는데 필요한 효소가 글루타미나제예요. 그것을 억제를 시켜야 된다. 그걸 분해를 시켜야 된다. 억제하는 것은 NF-kappaB를 억제하면 되는 것이고 분해할 때는 EGCG를 많이 공급하면 된다. EGCG 녹차가 대표적인 거죠. 여기에 계혈등이라고 좀 특별한 게 있고 여자분들은 석류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아무튼 이것은 암주기 세포에 대한 치료거든요. 암주기 세포를 이런 식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무리 암을 해결을 해도 암주기 세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물론 내 몸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가지고 치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을 치료하고 스스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항암제만으로 안 된다. 항암제는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이런 정도만 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우리가 억제하거나 항진시켜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한두 가지 갖고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암주기세포에 대한 공부였고 오늘은 암을 보호하는 유전 인자들이 있어요. 우선 P53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원래 P53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포도당 대사에도 관여하고 지방산 대사에도 아미노산 대사에도 활성산소 제어하는 데도 관여하고 TCA 사이클, 아미노산 핵산 뭐 NADPH 이런 CO2 만드는 그런 사이클. 그다음에 전자전자 ATP를 만드는 거기도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P53은 사실은 세포를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도 아주 강력해요. P53이 대표적인 암 억제 유전물질, 유전자예요. 그런데 이게 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을 앓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P53이 변이됐거나 또는 그 발현이 변이됐거나 작용이 변이됐고 뮤탄트 P53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억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들이 많았어요. 약을 만들 때도 항암제를 만들 때도 여기에 집중을 했었죠. 그러니까 변이된 P53을 억제하거나 또는 되돌리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했었는데 잘 안 됐다가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 방법,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솔루션을 찾은 게 얼마 안 됐어요. P53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코끼리는 P53 개수가 40개, 이게 세포 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40개인데 암이 안 걸려요. 암이 잘 안 걸려요. 개도 그렇고. 인간도 2개밖에 안 되지만은 괜찮아요. 근데 P53이 돌연변이가 되면은 90%가 암이 걸려요. 90%가. 그러니까 P53이 대표적인 암 억제 유전자다. 근데 그것이 변이가 되면은 쉽게 암이 걸린다. 쉽게 암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이 P53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암 억제 유전자인데 이게 변이가 돼 있다. 변이가 어, 특히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P53은 유전자나 단백질이 만일에 이게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다 복구를 시켜요. 복구시키는 지휘관 역할을 해요. P53이. 그래서 막 복구를 시키다가 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에포프토시스를 유도를 해요. 세포 자살을 유도를 해요. 카탈라제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충직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게 P53인데 이것이 변이가 된단 말이죠. 변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위에 있는 게 이제 에피텔리알이라고 하는 게 에피더멀, 그러니까 피부, 상피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 전체의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도 막이 있잖아요. 막 항상 거기서 이제 되게 암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메센카이말 그러니까 이게 이 상피를 뚫고 들어가서 전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유방암 같은 경우도 유선에서 되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뚫고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암세포를 얘가 보호하기 때문에. 변이가 됐다는 것은 정상세포에 충성하다가 얘가 암세포에 충성하는 어, 사람이 됐다. 이런 거와 똑같은 비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전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음,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잘 길을 못 찾았던 거거든요. 아직도 전이에 대한 이론들이 되게 좀 왜 전이가 되는가, 어떻게 전이가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아요. 어쨌든 P53이 세포를 보호하고 이게 변이 됐을 때는 암세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암세포가 전이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P53을 잡는 게 HSP예요. P53을 잡는 게. 물론 이제 P53, HSP, 그 다음에 NF-kappaB 이 세 개가 동시에 같이 작동을 해요. 우선은 이제 히트쇼크 프로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한 1960년도에 이 카톡이 오니까 그냥 잠깐 답을 드릴게요. (1960년대) 처음 발견됐어요. 이태리 사람이 발견했는데 실제로 연구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왜 히트 쇼크 프로틴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처음에 이해할 때에 이것이 몸을 어떤 과한 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2019년도 정도 되어서야 이게 P53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놀랬던 것은 박양호 선생님이 자료 주신 것 중에서 2018년도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벌써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학술제 기재 논문으로 인정받은 그런 내용보다 앞서서 이분이 그걸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P53을 억제하는 것이 HSP 기능이라는 사실은 요 근래에 밝혀졌지만은 사실은 이거 외에도 HSP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다. 그럼 HSP가 어떤 기능을 하냐?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밑에 거를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은 자 DNA를 쫙 풀어서 그거 원본이니까 그걸 전사를 하죠. 핵산을 쫙 붙여하고 전사를 해요. 그 전사된 게 핵이 바깥으로 쫙 나오죠. 쫙 나와서 아미노산을 쫙 모아가지고 생명물질을 만든다 그랬죠. 이거예요. 이게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을 쫙 모아서 이게 여기서 착 결합해갖고 생명물질을 만들어요. 그것을 단백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완성된 단백질이 아니에요. 어떤 단백질이냐면은 우선 우리는 그걸 폴리아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은 그게 폴리아민. 그게 일정한 형태로 성숙이 돼야만 그게 단백질, 생명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형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백질.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히트쇼크 프로틴이 원래 샤페론이라고 하는 이게 히트쇼크 프로틴이 이것을 제대로 된 모양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우리는 시퀀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어떤 순서대로 배열이 되느냐, 또는 탄소수, 산소, 질소가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느냐, 이것이 곧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 시퀀싱 순서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태도 이 각도. 그래서 약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모양, 이 형태, 이 각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이걸 못 알아내면 약효 있는 성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형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형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히트쇼크 프로틴이에요. 이 히트쇼크 프로틴 혼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의 제대로 된 형태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을 전체적으로 샤페론이라고 해요. 샤페론. 샤페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명물질이 손상이 됐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이 모양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모양이 이게 여기서 흐트러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처음에는 열에 의해서, 열 스트레스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자면은 모든 스트레스, 몸에 세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스트레스, 화학적,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모든 스트레스가 세포를 손상시킨다고 할 때 그중에서도 세포 속에 있는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 물질을 손상시키는데 그 손상시킨다는 의미가 뭐냐? 형태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형태를. 너무나 구체적이죠. 명료하고. 그러면은 히트쇼크 프로틴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된 형태로 원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만일에 이제 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단백질의 모양이고 이게 비정상이에요.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히쇼크 프로틴이 이 속에 가둬놓고 이것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발견되었던 그런 기능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암세포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정상세포는 몇 개 안 되는데 암세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변이 된 모든 그 어떤 생명물질이나 또는 유전자, DNA까지도 손상된 것을 이렇게 복구시키는데 암세포에 많다는 얘기는 암세포에서 그런 작용을 훨씬 많이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암이 원래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에너지도 부족하고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트쇼크 프로틴이 암세포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놀랍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호자를 말리지 않으면은 또는 그 수호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1962년도에 첫 발견이 됐고 2019년도에 P53과 열충격 단백질의 관계가 처음 규명이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고 원래 기능은 손상된 유전자 단백질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포 자멸을 유도해요. 이게 완벽한 수호자죠. 완벽한 수호자.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히쇼크 프로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히쇼크 프로틴 27, 60, 70, 40 빠졌네. 75, 78, 90, 11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암세포를 보호하는 것은 히쇼크 프로틴 27, 70, 90이에요. 그 중에서도 히쇼크 프로틴 27은 배아세포와 암세포에만 발현이 돼요. 일반 세포에는 원래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히쇼크 프로틴 27을 어떻게 해서든지 녹여내야 돼요. 작동을 못하게 해야 돼요. 암세포에 엄청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포가 제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총사령관의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중기능, 히쇼크 프로틴이 이중기능, 하나는 세포를 잘 정상적으로 잘 보호하는, 살리고 복구하는 기능을 하는데, 복구하는 기능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죽이는 기능을 해요. 살리는 기능과 죽이는 기능을 다 같이 해요. 그래서 열충격 단백질은 그만큼 굉장히 지능적이라고 봐야 되죠. 지능적이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그 말하자면은 모사죠. 그 모사가 정상세포 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암세포 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왜 암세포 편이 왜 암세포 편이 되는 거예요? 얘는? 네. 음, 이제 그냥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히쇼크 프로틴
DNA 유전자가 변이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변이가 됐다고. 그래서 암세포를 그것이 암세포를 보호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유전자 변이가 계속해서 되면은 유전적 동화라는 게 발생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왼손만 계속 쓰잖아요. 그 왼손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왼손만 계속 쓰면 왼손이 쓸 때는 잘 작동하도록 뇌에서 그렇게 이미 적응이 된 거예요. 오른손만 계속 쓰는 사람은 왼손 쓰기가 불편하죠. 왜냐하면 오른손이 잘 쓸 수 있도록 뇌에서 모든 세포를 관리하는 뇌에서 그렇게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힘들겠죠. 암세포를 대적하기도 하고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하고 세포 잠의를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암세포가 엄청 많아지고 거기에 적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유전적 동화 효과가 유발이 된다. 우선 그래서 이제 히스토크 프로틴 27, 70, 90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히스토크 프로틴 27은 배아세포와 암세포에서만 발현된다. P53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다 그랬잖아요. P53. P53이 대표적인 암 억제 유전자인데 이게 변이가 되면은 이거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소멸시키지 않고 보호를 해요. 소멸을 어떻게 시키냐면 유비큐틴이라는 걸 탁 붙여갖고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붙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요. 그런 히쇼크 27과 HSP 90이 같이 공동으로 그런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NK세포 치료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K세포를 뭐 아무리 증식해갖고 몸에 집어넣어도 안 되는 이유가 NK세포는 CD16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명찰 각 세포마다 명찰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이게 이질 단백질인지 잘못된 유전 인자인지 또는 암세포인지 그걸 판단하는데 그것을 눈멀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 주변에 있는 NK세포들은 전부 다 암세포로 알아차지를 못해요. 그런 작용을 해요. 원래는 이제 카스파제라고 이제 정하다 안 되면은 세포는 스스로 자멸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카스파제를 통해서 세포 자멸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차단을 해요. 카스파제의 경로를 다 막아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도 배출을 해요. 아니 정상세포에서는 활성산소 배출하는 게 잘하는 짓인데 암세포는 약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방사능 쏘면 죽는 이유도 그거예요. 방사능 쏘면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가 더 많이 죽죠. 그런데 활성산소도 다 펌핑을 해버려요. 더 중요한 거 항암제 이거 다 펌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HSP27이 많이 모여 있는 항암제를 써도 이게 효과가 최대 30%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암 전문의들이 얘기하죠. 최대 30%고 일반적으로 재발되거나 전이됐을 때는 1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래 못 가요. 몇 달 못 가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항암제가 처음에는 뭔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어리벙벙하다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를 다 펌핑에 바깥으로 내버려요. 항암제뿐만이 아니고 세포 독성 물질 어떤 약이든 간에. 근데 이래들이 원래 정상세포에서 활동을 했던 애들이잖아요. 정상세포에서 활동할 때에 계속 어떤 세포 독성 물질이나 약을 많이 먹으면은 그 기능이 아주 활발해져요. 히쇼크 프로틴들이. 그래서 평소에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 또는 뭐 건강식품 많이 먹는 사람들 또는 뭐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강해져 있어요, 기능이. HSP의 기능이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HSP 27과 90을 딱 제어하지 못하면은 항암 효과가 없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거를 제어하는 약을 계속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왜 그러냐면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작잖아요. 뭐 1cm, 2cm. 그런데 세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대군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억 그러면은 1cm가 10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돼요. 중국 인구 전부 해봐 13억. 그런데 세포 1cm가 10억이면은 만일에 세포가 뭐 3cm, 4cm면은 거의 100억 수준이거든요. 이게 입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즉각 우리는 보통 약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커져 있을 때일수록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드시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항암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어떤 통계에는 거의 90%, 10% 내지 30%의 효과가 거의 9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대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IGF도 보호를 해요. IGF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잖아요. 이것이 암세포 무한정식을 시키거든요. 이것이 언제 나오는 거냐 하면 8세포기. 처음에 수중세포가 하나가 2개 되고 2개, 4개 되고 8개 됐을 때 그때 IGF가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현이 되면 이게 무한으로 펑펑 이렇게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그냥 가만 놔두고 놔두면 엄청 빨리 커져요. 엄청 빨리 커져요. 항암 실패하고 다른 조치를 안 한 상태면 이게 엄청 빨리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몸 면역세포 자체가 암세포를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항암제가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복합천연물이 치료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어, 동시에 이제 잘 적용이 되어져야만 이게 암이 치료가 되는 거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될 수가 없는 거다. 특히 이제 IGF와 관련돼 고 전립선암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전립선암도 이제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억제시키면은 HSP, 히스족 프로틴 27이 IGF를 발현시켜요. 그럼 그때부터 약이 안 들어요. 보통 2, 3년 걸린다 그러죠. 그래서 전립선 약을 먹거나 전립선 암으로 인한 그 호르몬 억제제를 먹을 때는 반드시 히스족 프로틴 먼저 처리하고 나서 같이 치료를 해야만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족 프로틴 원래는 세포 자멸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이런 기능들이 아주 뛰어난데 암세포에서 그런 기능을 하니까 이게 참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히스족 프로틴 27과 90은 항상 같이 작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죠.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화학적 스트레스죠. 화학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이는 게 히스족 프로틴 27 있죠. 27. 여기도 27, 여기도 27, 여기도 27, 여기도 27. NF 카파 B, 히스족 프로틴 27, NF 카파 B.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고 IGF 발현시키고 IGF.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은 카탈라제, 카스파제. 그러니까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경로들을 다 막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AR이 안드로젠을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스족 프로틴 70, 90, 20 합동 작전을 펴가지고 호르몬 불균형 상태에서 계속 억제를 시키면은 예, 약이 효과가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히쇼크 프로틴 70은 그렇게 뭐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상 P53을 배출을 시킨다, 암세포에서. P53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수리하거나 아니면은 수리가 안 되면은, 복구가 안 되면은 세포 자멸을 시키거든요. 탁솔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탁솔. 전에 이제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있죠. 그것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P53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구조체 마이크로튜블린이라고 하는 그것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길이거든요. 이게 싹 분해됐다가 새로 싹 생기고 하는데 재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도세탁솔 뭐 이런 약들이 다 같은 약이에요. 그 약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주목나무에서 채취한 거예요. 주목나무에서. 식물성인데 식물성 나무에서 뽑은 것을 그냥 먹는다고 그렇게 독할까? 막 머리 다 빠지고 난리 나잖아요. 화학항암제. 왜 그러냐면 응축시켜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복합천연물도 응축시키면은 아주 독한 약들이에요. 굉장히 독한 약. 그래서 그것을 약으로 잘 못 만드는 거예요.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스파즈라고 하는 것이 아까 봤던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효소인데 그것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버리니까 암세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거나 세포 자멸을 유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희족 프로틴 27, 70, 90이 전부 다 그 역할을 같이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를 해야만 암이 치료가 된다. 억제하지 않으면 암이 너무 쉽게 증식이 되기 때문에 또 암세포를 전부 다 완벽하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다. 희쇼 프로틴 9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7, 70 똑같이 하는 작용이 카스파즈 효소를 배출을 시켜요. 세포 자멸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놈은 정말 특이해요. 변이된 P53을 보호를 해요. 변이된 허투도 보호를 해요. 변이된 라스 유전자를 보호해요. 변이된 브로카 1, 2 다. 브로카 1, 2는 뭐예요? 암세포를 회복시키는 억제 유전자잖아요. 이걸 다 보호해요. 변이된 것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텔로머라즈를 또 보호를 해요. 이게 암세포가 오래되면, 아무리 암세포라도 오래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세포니까. 왜 죽냐 하면은 DNA가 이중나선으로 돼 있잖아요. 왜 끝에가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끝에가 이렇게 풀어져 있거든요. 실 것처럼 풀어져 있거든요. 그 끝에 텔로미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게 자꾸 닿는 거예요. 텔로미어가. 그 텔로미어가 손상되는 것을 복구해 주는 게 텔로머라즈인데, 이 텔로머라즈를 보호를 하면은 애가 안 죽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 안 하고 암을 치료한다? 안 되죠. 방법이 없어요. 예. 이걸 처리 안 했는데도 암이 치료가 됐다. 그 얘기는 암이 되게 작은 상태에서 아주 약한 초기 단계에서 내 몸이 면역세포들이 엄청나게 일을 잘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HSP 90, HSP 27, 70, 90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한은 안 된다. 안 된다. C매트, 이거 매트도 마찬가지로 암세포나 배아세포에서만 발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세포 증식인자, HGF, 그것이 자꾸 발현되면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증식을 시키는 게 매트거든요. 이것도 보호를 해요. 정상세포에서는 이게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암세포가 빠르게 고속 증식도 하고 무한으로 증식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전부 다 히쇼구 프로틴 27, 70, 90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복합 천연물이 있습니다. 네.
피셔고 프로트 27은 레스베라트롤. 이제 이제는 이 영문자를 좀 알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어로 찾으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레스베라토르, 콜스틴, 제니스틴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영양하시는 뭐 특히 암치료 이게 식사, 암식단, 암치료식단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널리 알려져 있고 건강식품 쪽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찾으면 다 나옵니다. 레스베라트롤, 레스베라트롤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콜스틴, 제니스틴이라고도 하고 게니스타인이라고 제니스틴 또는 게니스타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커큐민, EGCG, 루테오린 이거 전부 다 영어로 반드시 암기해 놓고 수시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HSP27을 녹이는 게 레스베라트롤, 콜스틴, 제니스틴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거 많이 먹으면 되겠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양이 많이 필요해요. 보통 레스베라트롤 그러면 전부 다 포도주 생각하죠. 포도주. 대부분 그래요. 포도주 속에 많이 있다. 포도주를 한 사발 마셔도 양동이 하나 정도 마셔도 약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게 독성이 상당한 것들이에요. 약성이 있는 건 전부 다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응축이하고 약으로 못 만들어요. 또 이것들이 어디서 작동을 해야 되냐면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특히 암세포의 핵까지 들어가야 돼요. 암세포의 기질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핵까지 들어가야 돼요. 혼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처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음식 먹을 때에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치료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로에, 포도, 갈근 이것들은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건 알아둬야 되겠죠. 알로에, 포도, 갈근. 콜스틴은 300조 사과 껍질 양파인데 사과 껍질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커큐민, 쿠쿠비타신, EGCG. 커큐민은 뭐 강황에 있는 거고 EGCG는 녹차가 제일 많아요. 녹차. 나머지 오베자 이런 것들은 전부 약이에요. 녹차하고 석류. 루테오린 검은화 이것도 약이죠. 그래서 제가 밥 지을 때 녹차물로 지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약이 선생님, 석류는 네. 여성암인 경우는 먹지 말라는 설도 막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라는 건가요? 여성 호르몬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여성 호르몬 억제제가 억제제를 먹으면은 억지만 하잖아요. 그런데 갈근이나 석류에 여성 호르몬 성분이 많잖아요. 그것들은 알파, 베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작동해요. 어떤 때는 베타를 적용하고 어떤 때는 알파를 적용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지금도 여성 호르몬 억제제 요법을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될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HSP를 억제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도무지 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절실히 알게 됐어요. 왜 약으로 안 나오냐 이렇게 이 얘기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약으로 안 되냐? 제약이 불가한 이유는 첫 번째가 독성 때문에. 두 번째가 항상 음량의 조화, 선택적 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다제약성 내성 유전자 억제. 약을 먹으면은 이게 꼭 내성이 생기잖아요. 어떤 약을 먹든 간에 그때 이제 호장이 필요하죠. EGCG, 녹차.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복합 처방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왜 우리가 한약재를 달여 먹고 이런 음식도 같이 먹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양은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약성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독성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음. 근데 적절한 독성은 반드시 약성을 발휘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음, 문제가 뭐냐면은 레스피라토를 혼자 하나만 썼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독성은 굉장히 강하고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커큐민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은 이 영문자를 쳐가지고 어 이제 들어가면은 주로 분자 구조가 나와요. 분자식을 봐야 돼요. 이 분자식이 되게 복잡한 거는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요. 이게 잘라져야 들어가요. 세포 속에 수용체로 못 들어가거든요. 커큐민이 그런 거예요. 커큐민이 굉장히 분자 구조가 다른 거에 비해서 레스베라트롤이나 콜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그 분자가 커요. 그럼 얘가 들어가게 하려면 어떤 도우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스베라톨이나 커큐민만 먹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포질 속에 들어가서 세포막 안에서도 작동을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힐쇼크 프로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핵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힐쇼크 프로틴 패밀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암세포에서 주로 작동하는 이 세 가지는 그 기질층에도 있지만은 세포의 기질층, 세포막 안에도 있지만은 핵 속에도 같이 있어요. 핵 속에까지 들어가야만 이게 작동이 되는, 약성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리고 나는 항암제도 하고 이런 걸 다 충분히 섭취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첫 번째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천연복합물이 항암제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중요도에 있어서. 물론 강력하기는 항암제가 훨씬 강력하죠.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독성이 강하니까 약성도가 엄청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청 암세포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항암제를 같이 써야 되지만은 복합천연물도 같이 써야만 항암제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항암제가 효과를 못 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도 복합천연물이 대신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중요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한테 얘기할 때 항암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맨날 얘기해도 그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꼭 약정서 같잖아요. 꼭 이거 사두세요 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해. 그 중에서 이렇게 꼭 저는 제 생각에는 꼭 뭐 BRM 거기서만 꼭 약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가 구할 수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드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3기, 4기 특히 4기에서 천연복합물 안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신 걸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면 계속 악화되고 병원에서는 뭐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4기인데 이 연명 치료하는 거지 암 치료하는 게 아니다. 막 대놓고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또 치료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분명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복합천연물을 드셔야 되는데 반드시 약재로 드셔야 되는 게 있고 동시에 음식으로도 같이 드셔야 되고 이게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게 암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몸을 다 상하게 하니까 응축시키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응축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응축시켰을 때에 몸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생님, 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년 넘게 항암과 복합 천연물을 먹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음, 암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항암제가 뭐 30% 역할을 했는데 이제 거기 내성이 생겨서 커질 수도 있지만 예. 그 어쨌든 복합 천연물을 계속 같이 쓰는 상황에서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뭘까 좀 약간 궁금은 예, 하거든요. 대충 이제 감은 잡히는데 제가 뭐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대충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대략적인 건 말씀드리면은 제1번이 우리 면역세포잖아요. 제1번이. 음, 면역세포가 어떨 때 제대로 작동하는가. 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냥 막 좋아 죽겠어 얘기할 때마다 아, 이 사람들이 이거 믿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 공부도 같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뇌 공부. 음. 뇌라고 하는 것이 막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뭐 장기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들이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게 전부 의식으로 작동되거든요. 생각으로. 우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꼼꼼하시잖아요. 음. 그게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재밌다. 예.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음.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한꺼번에 한 세 가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성이 안 차서 여자 기도를, 아니에요, 여자? 기도를 하나 듣고, 뭐 글 쓰고, 뭐 또 뭘 만지고, 포크레인, 맨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포크레인 탈 때도 항상 귀에 하루 종일 뭐 생화 강좌 듣고, 막 그것도 부족해, 뭐 어떤 데 강좌 듣고 막 톱질하고, 나 혼자 다 해야 돼. 시간이 아까운 거죠. 예. 그리고 시간은 거의 뭐 거의 분 단위로, 어떤 데뭐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쪼개서 살잖아요. 이 선생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한 가지 뭔가 어디 가서 뭘 할 때, 동작을 할 때에 한 가지만 하면 허전해. 꼭 두 가지 같이 뭘 해야 좀 마음이 놓이고. 무슨 누구 만나러 갈 때도 꼭 한 사람만 만나면 허전해서 가는 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예, 효율성. 그게 최악입니다. 그게 진짜 최악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저도 그게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옳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엄청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막, 뭔가 잘못된 거, 뭔가 모순된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말을 해야 될까? 막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거기다 특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거 꼭 한마디 해줘야 되고 그냥 못 넘어가고 깊은 토론을 해야 되고 밤새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근데 제가 참 다행인 것은 저는 암 걸리고 나서 잘 됐다 이제 집에 가야지 아 이제 그만해도 돼 얼마나 좋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탁 놓을 수가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맨날 그냥 후다닥 후다닥 하면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전부 일거리거든요. 저 쓰레기 좀 치워야 되는데 저기 산에 좀 스티로폼 박스가 하나 날아다니거든요. 저거 보기 싫은데 부터 시작해갖고 일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제 그 순간 이제 그만 살아도 돼. 이제 집에 가도 돼. 숙제 다 끝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다가 집사람이 하도 울어서 제가 조금 더 살아주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안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놓고 내가 없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제 신경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게 기초문 수련하고 이러면서 기를 처음에 공부할 때 침 공부할 때 기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런 수련을 하고 그랬거든요. 연습하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옆에 딱 가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막상 제 내부에 있는 부교감 신경이 다 이렇게 작동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놓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너무 심심하니까 이거 해볼까 그러다가 아무튼 한 2년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극단적이었냐 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말 만들어 3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헉헉대면서 체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백혈 진단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진짜 그렇게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고 편안하게 나 암 환자야 나 이래봬도 나 암 환자거든. 그것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이게 암 치료 너무 빨리 돼도 저는 너무 빨리 될까 봐도 좀 걱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너무 빨리 되면 어떡하지. 두어 달 만에 증상이 싹 없어지길래 큰일 났다. 이거 벌써 끝나버렸나? 증상이 없어지니까 바로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부탁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하면 좋겠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너무 근데 열심히 선생님은 남자니까 그게 가능해요, 선생님. 선생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을. 아니, 선생님 봐요. 뭐 행복하게, 좋아, 뭐 행복하게 살기. 네. 그다음에 또 뭐 운동, 잘 먹기. 근데 잘 먹으려면 요리를 해서 어쨌든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챙겨서. 그럼 요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운동 많이 해야 되면 운동해야죠. 그럼 하루가 다 가요. 치료해야죠. 그러면 진짜 하루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거예요. 딴 거가 부지런한 게 아니라 선생님 하루 3끼를 집에서 해서 드세요? 두 끼만 먹어요. 두 예. 끼만 집에서 먹는데 선생님 집에서 먹죠. 제가 감히 음. 권해드리는데 음.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나가서 드세요. 일이 엄청 아니, 줄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거기 밖에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속 좋은 음식이 있을 거예요. 특히 거기는 물고기 많잖아요. 생선 많잖아요. 정말 좋거든요. 생선이. 근데 어, 조미료와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선생님 그거 그냥 먹어? 있잖아요. 예, 불량 지식이에요. 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이제 저기 동남아 국가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은데 음. 우리나라 조미료는요 정말 대단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라면 스프가 얼마나 대단한 조미료인지 아세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라면을 예, 그 음, 선생님께 들었죠.
최나근인가 어떤 영양학자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쪽으로 맨날 욕 먹고 글 쓰는 사람인데 저도 처음에는 아, 진실일까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좀 파고 들어보니까 심지어 GMO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음, 그 근원 에너지의 세계, 원자의 세계,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쁘고 좋은 게 차이가 없어요. 더럽고 깨끗하고 이 차이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웬만하면은 물론 이제 어떤 식당에는 또 안 좋은 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나한테 맞는 식당을 잘 찾으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데 하루에 반드시 한 끼는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다 요리해가지고 돈 조금만 주고 다 해서 갖다 먹으라 그러고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예. 백진현 선생님은 지금 상태는 어떠신 거예요? 잘 먹고 잘 놀고 너무 잘 놀고 있어요. 너무 잘 뭐, 놀아서 뭐 하면서 노세요? 작년까지는 그냥 막 운동하고 막 정신없이 놀러 다니고 막 이게 이랬고요. 올해부터는 계속 1년을 그렇게 1년 넘게 그렇게 놀다 보니까 좀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이런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 책도 좀 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요즘은 이제 머리가 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몸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다 좋아지신 거예요? 현재? 전 잘 몰라서. 이 상태는 선생님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제가 암 사기 환자라는 생각을 요즘은 잘 안 해요. 예전에도 한두 달 정도는 아이고 얼마 못 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암 수치가 좋아지고 뭐 이러는 거 봐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뭐 내가 암 환자라는 생각을 좀 잘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저도 뭐 내려놓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 스스로 그렇게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정상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굉장히 위험했었다라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항암은 안 하세요? 하고 있죠. 먹고 있죠. 먹는 걸로. 어. 저 사기였어요. 근데 지금 다 뭐 없어진 거예요? 그 CT상? 아이, 없어지게 했겠어요. 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선생님 말로는 그렇게 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그 큰 게 없어졌겠어요. 어딘가 있겠지. 근데 지금은 좀 불편한 거는 폐는 어차피 뭐 불편한 어쩐지 처음에만 좀 그렇고 지금 그 뒤로는 전혀 모르겠고 이제 척추 쪽에 전이된 것들이 이제 조금 약간 뻣뻣하다는 느낌이라고 그러잖아 뭐 그런 정도? 근데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거를 아직은 안 했는데 이제 조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얼굴은 너무 네, 건강해 보이세요. 그렇죠. 맨날 놀러 그냥 다니고 맨날 놀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랬,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이 금전적인 문제가 계속 내 뒤통수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뒤통수 자꾸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쉽게 잘 버는 방법,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돈도 쉽게 잘 벌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중심이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은 자꾸 팔려고 하시기보다는 좋은 약을 잘 연구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파는 거는 잘 파는 사람들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뭐 저는 뭐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되게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 그 되게 내용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힐쇼크 프로틴과 P53과 NF-kappa B를 잡지 않으면 아무 치료가 안 되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걸로 제어할 수 있는 건 힐쇼크 프로틴이다. 힐쇼크 프로틴 잡으면은 P53, NF-kappa B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다. 항암제보다 훨씬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게 몸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약을 처방하는 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죠. 원래 처방권 자체가 의사들한테만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스베라트롤, 콜스틴, 제니스틴, 그다음에 커큐민, 루테오린 이런 것들을 EGCG 이런 것들을 쳐가지고 그걸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주로 이제 건강식품 회사나 이런 데서 만든 자료는 보지 마시고 그건 충분하지가 않아요. 가능하면은 위키피아 그런 자료.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미국의 그 좀 논문들 모아놓은 그런 논문들 이렇게 그 논문들 다 이렇게 링크 시켜 놓는 그런 자료들, 그 논문 자료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읽다 보면 눈 아프고 귀찮잖아요. 그러면 팝하고 뭐 이런 구글 자동 번역기 해가지고 탁 보면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대신에 한글 자료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본질적인 거 그게 안 나와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전부 전자의 변화거든요. 전자의 변화. 그래서 구조식을 꼭 봐야 된다는 이유가 구조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읽을 줄 알면 돼요. 이게 탄소가 있고, 이게 왜 H가 붙어 있고, 이게 왜 O가 붙어 있고, 이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은 구조식을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어느 정도의 특성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빠져들죠. 자꾸 빠져들면 들수록 모르는 게 자꾸 생기고 그래서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포기하고 좀 놀다가 또 궁금하면 또 들어가고 우리 뭐 너무 쓸 것도 아니고 학위 받을 것도 아니고 재밌어요. 선생님, 예. 그 약재랑 음식을 조화롭게 이제 먹어라 하셨는데 그 약재는 우리가 이렇게 먹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이제 사실 음식은 뭐 사실 그 정말 몸에 이렇게 치료약으로서는 사실 너무나 적은 양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겠지만 정말 그만큼 중요할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약간 퀘스천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음, 유전적 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유전적 동화. 이게 음, 그러니까 시간값이 세월값, 저희는 세월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월값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음, 계속 들어가면은 몸에서 그 변하게 돼 있어요. 음, 어떤 정신적인 변화는 21일 만에 뇌에서 탁 바뀌어요. 음, 뭔가를 이렇게 집중하면은. 그런데 이제 세포가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그걸 먹다 보면은 그것이 유전적 동화가 돼서 음, DNA가 바뀌어요. 음. 예를 들면은 암 환자들은 면역 세포들이 강해져 있을까요? 약해져 있을까요? 유전적 동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음, 애들 맨날 전투하거든요. 음, 엄청 강해져 있어요. 음. 보통 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 걸리면 다른 병이 잘 안 걸릴 정도예요. 음. 예. 그래서 그래서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감기도 그렇고 이번에
그 이겨내시는 것들, 김영수 씨도 이겨내는 거 저 사실은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잘 이겨. 음, 네. 그만큼 수치는 적을지라도 그 하나하나 면역세포의 그 기대치, 능력치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대과학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동종요법이잖아요. 동종요법. 독성이 있는 건데 그것을 계속 희석하고 희석하고 또 희석하고, 그런데 그게 약성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전자의 변화인데 결국 뭐냐면 결국 시퀀싱, 연결이거든요. 어떤 형태를 갖추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들어가서 무슨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몸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것은 그 약성이 갖고 있는 게 다 분해돼 갖고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것들과 결합하고 떨어지고 이런 작용이에요. 그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어떤 파동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류해서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예, 그런 쪽으로는 또 많이 연구되어져 있어요. 실험도 많이 해 있고. 예. 예, 아무튼 그런 모든 치료에 있어서 이 모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재미있어야 돼, 사는 게. 사는 게 재밌어야 돼. 가만 들으니까 백진현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벌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재밌게 살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방법 쓰면서. 예, 진짜 네. 그래야 돼. 암 환자들은 돈이 많아야 돼. 그 돈이 많다는 거 하루에 얼마씩,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돈이 많은 걸까요? 글쎄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에. 아니. 한 100억 정도면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내가 매달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매달 돈이 들어온다. 난 1억. 한 달에 1억. 한 달에 음. 1억? 오. 많이 쓰시네. 아니,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여태까지 별로 없었는데, 네. 뭐 이렇게 보내야 할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선생님, 그건 나중에 하고, 우리 암 환자니까,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야 돼. 아, 우리끼리 뭐 한다고 하면, 그래도 만약에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쏜다 해도 5천만 원. 한 달에, 매달. 음. 그러면은 지금부터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을까를 명상하고 꼭 주무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길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제가 봉급쟁이였을 때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진짜 몇 억씩을 버는 거예요. 몇 억씩을 버는 부자는 뭐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나아. 잘생겼고 키도 크고, 키는 좀 작고, 힘은 아닌데. 생각도 내가 훨씬 착하고, 그리고 생각도 잘하고. 저 사람 생각도 인격도 맨날 뭐 인격도 영 엉망이고 인성도 안 좋은데 한 달에 몇 억씩 벌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한 달에.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제가 네. 사실은 돈 벌려고 고민하고 이게 하려고 시작한 거 올해 한 1월 달인가? 그것도 뭐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심심해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전에 회사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회사 다녔을 때 했으면 음, 지금 억만장자 됐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생각이 엄청나게 뻗어나가더라고요. 저도 놀랄 정도로. 뭔데요?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예? 뭔데요?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알려드릴게요. 아니, 스타트를 같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게 제 확실은 못 생각 가져요. 예, 저도 그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 예, 모르니까. 저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아직 확실은 못 가요. 제가 돈 벌고 증명이 되면 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뭐 한번 해보면은 뭐 가르쳐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더 좋은 근데 거는요, 진짜 좋은 거는 그게 된다는 생각하고 상상을 하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뭐 돈 많이 번다, 돈 모은다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로 알았어요. 크리스천들은 통장에 돈 모아놓고 살면 안 된다. 생기는 족족 퍼줘야 된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만일에 내가 풍족하게 돈을 스스로 벌 수 있으면은 삶이 바뀌겠더라고요. 진짜 재미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진현 선생님은 아무튼 돈을 많이 버셔갖고 행복하시면 되고, 우리 최현주 선생님은 뭐 박성 선생님 워낙 잘 버실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 우리 남편은 진짜 돈 하나도 없는데 주변에는 하루아침에 1,000억, 막 2,000억, 막 5,000억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세계를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부자들과 이렇게 교류해 보면서 아, 그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았죠. 사람은 평생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줄 알았죠. 열심히 하면 돈 못 버는 거더라고요. 잘 놀아야 돼.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해보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시간을 쓰고 있더라고. 내 시간, 내 소중한 시간을. 근데 이제 내 시간을 쓰다 보니까 생각에 막 상방이 다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뻗어나가는 생각들이 그대로 막 다 그러니까요.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너무 신나죠.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근데 돈만 벌면 돼요. 돈만 벌면 돼요. 분명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일을 꾸밀 때 일은 거창하게 꾸미고 마무리를 잘 못하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돈 벌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돈 벌 생각을 같이 했으면 이게 잘 유지되면서 성과가 좋았을 텐데, 결실을 맺었을 텐데, 돈은 안 벌고 일은 크게 하려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싹 버리고, 아, 이제 돈을 제대로 벌어보자. 이 생각을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맨날 저 시간 날 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터키 가니까 휴양지가 그렇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터키 비행기 타고 가는 거. 특히 있는 해수욕장 그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유튜브 보고. 아무튼 선생님, 최현주 선생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뭘 어떻게 행복하실까? 재밌으실까? 저는 산을 사야 돼요. 네. 네. 웬만하면 한 2, 3만 평, 한 3만 평 사세요. 저는 10,000평 사갖고 되게 후회했어요. 10,000평 사니까 좀, 저거? 너무 적어요? 예, 좀 작아요. 산은 한 3만 평 사야 될 것 같아요. 섬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섬은 그러니까 배 타고 가야 아, 되니까 불편하고요. 아니 근데요. 물 없고 자, 전기 없고 안 좋아요. 어? 안 좋아요? 물 없고 전기 없고 산에 사는 것도 음. 굉장히 불편해요. 적응하기 엄청 힘들어요. 시간 많이 걸리고 섬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멀리 보이는 좀 높은 산을 사세요. 그래 거기다가 예쁜 집 지어 놓고 사람들이 오면 그냥 와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러면 만들어 봤어요. 그럼 또 많은 사람들하고 또 사귈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공부합시다. 그래서 공부 끝난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음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커큐민 그러면은 커큐민은 그냥 강황 뭐 이거는 저기 카레 파우더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큐민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강황만 생각하세요. 하나만. 이지시지 그러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녹차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림 찾으시느라고 애쓰셨네요. 네. 짠, 에모딘. 알로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레스베라트롤이나 에모딘 성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에모딘은 그냥 알로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혀 복합 처방을 한다는 생각하고 음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깊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암 치료하는 동안에는 복합 천연물 같이 먹는다 생각하고 이걸 도와준다 생각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레스베라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봐요. 어디에 제일 많은지. 와인에 반. 술 먹어도 돼요, 선생님? 근데? 레스베라트롤요? 아니, 뭐지, 술을 먹어도 돼요? 와인인데? 와인이라고. 예, 와인은 괜찮죠. 와인이나 아니면 포도죠. 영숙 씨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할 때 음식을 못 먹어서 음식 못 먹고 잠을 못 자서 진짜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포도 좀 많이 드시라고 했어요. 포도주. 포도 주스 있죠. 포도 농장에서 보통 이제 포도 예쁘게 잘생긴 건 내다 팔고 못생긴 건 막 상한 거 그런 거는 즙을 짜거든요. 그게 진짜 약성이 있어요. 잘생긴 거 예쁜 거는 약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스. 그래서 근데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죄송해요. 네. 사실 이런 이제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단 음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음, 먹었을 때 사실 뭐 정상세포에도 건강하게 하지만 사실 암세포도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염려가 있잖아요. 암 환자들이. 근데 그거를 그 정상세포를 더 이렇게 흡수를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운동을 많이 해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 운동을 별로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섭취하면 그게 다 암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복수한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PKM2 경로. 네. 작은 녹차 석류 여기는 이제 녹차 선악초 호장 같이 들어가야 돼요. 레스베라토. 이게 같이 먹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달인 물을 같이 안 먹으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달인 물 꼬박꼬박 잘 드시면서 하면은 PKM2 경로를 차단하거든요. 이게 얘네들 그러니까 암세포 애들 ATP 만드는 그 경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저는 다 다림을 열심히 먹고 다 잘하는데 차단이 왜 안 될까요? 시간. 안 될, 시간? 2년 동안의 시간도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음, 숫자로 그러니까 개체수로 항상 그래서 숫자가 참 중요해요. 몇 개나 되나 이렇게. 레스베라토르는 뭐 지금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만 사실은 뭐 달인물 복합성물에도 굉장히 많이 꼭 같이 써야 돼요. 레스베라트롤도 독성도 있고 또 침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알로에하고 호장 300초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이 중에서 저는 포도가 좋다고 봐요. 포도 껍질째 먹거나 포도 요즘 다 싸거든요. 그래서 농약 별로 없어요. 포도 껍질째 먹거나 아니면 포도 그거를 갈아가지고 주스 내서 드시거나. 알로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콜스틴 참 중요한데요. 어디가 제일 많냐면 사과에 제일 많아요. 사과에. 그래서 사과를 꼬박꼬박 좀 드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딸기 종류, 블루베리나 이런 것.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콜스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대로 식단을 짜실 때 하시면 좋겠고, 제니스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니스틴 어디가 제일 많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두유에 제일 많네요. 두유. 네, 통밀, 두유. 제니스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니스틴도 물론 이제 혼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HSP도 막지만은 여러 가지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루테오린. 루테오린 어디가 제일 많은지 한번 보세요. 여기네. 이거요? 제니퍼 베리스? 그 뭐야? 오레가노. 100g당 1028.75mg. 오레가노. 근데 오레가노 오일을 많이 먹지 못하죠. 한꺼번에 먹을 때. 그렇죠.
이건 오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건 그냥 허브네요. 허브로 된 거, 그냥 허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오레가노? 허브를 짠 게 오일이니까. 여기는 오일이라고 안 쓰여 있어서 네. 그냥 오레가노. 예,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라디키오. 적색 치커리. 라디치오. 네, 라디키오. 음. 이건 뭐게요? 페퍼, 후추, 음. 예. 페퍼민트도. 예. 음. 자,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 취향에 맞춰서 꼭 해야 돼요. 그다음에 루테오린이 또 한 가지가 이건 메티오닌. 이건 루테오린 아닌데. 메티오닌. 어디에 많이 있어요? 소고기. 소고기. 그러니까 고기 드셔야 된다니까요. 고기 얼마나 맛있는데요. 잘 구워서 레어로 익혀서 드세요. 소고기 먹을 때마다 송아지가 생각이 나나요, 혹시? 예, 근데 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소고기는 조금 염려가 되긴 돼요. 항생제 호르몬 때문에. 폴트리, 가금류, 오리, 닭 이런 거. 그래서 웬만하면 닭하고 오리를 좀 키우세요. 닭은 되게 쉽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닭은 음식물 남은 거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강아지 주고 그 다음 맛있는 거는 고양이 주고 강아지 고양이가 안 먹는 거 전부 다 갖다 주는데 깨끗하게 먹어치워요. 진짜로 못 먹는 게 없더라고요. 잡을 때 조금 어렵긴 해요. 정리를.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집에서 직접 사육한 계란도 참 좋아요. 계란도 메티오닌 많이 들어있어요. 한 흰자에. 네. 그다음에 야채는 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금만 좀 신경 쓰면 상식적으로 다 암 치료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가치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히쇼코 프로틴을 억제한다. 히쇼코 프로틴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ODC 또는 옥스2 이런 메트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항암제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많이 먹진 않지만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네. 자, 어제 오늘이 이제 제일 핵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암 환자에게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치료 방법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내 몸이 어떻게 내 몸을 치료하는가, 내 몸에서 치료하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항상 내 몸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주는 게 어떤 거예요? 힘들 때 쉬어야 돼요. 힘들 때 쉬는 것도 내가 너무 게을러져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아무 때나 딱 그럼 무조건 누워요. 겨울에 따뜻한 누워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거운 상상을 하시고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돈은 참 희한하게도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뭘 하려고 애를 쓰면 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은 상상을 많이 하시고 한번 잘 해보시죠, 선생님. 예,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나중에 아니, 누가 돈 같이 많이 하시죠, 같이. 좋습니다. 엘리막당 그러면 2023년도 강좌는 암 환자가 어떻게 하면은 매달 5천만 원씩 버는가 이걸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할게요. 진짜로 약속합니다. 약속. 네, 약속합니다. 매달 5천만 원씩 매달 5천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씩 20일 보고
하루에 250만 원씩 벌면 되네요. 예. 한 달 중에 하루만 버시면 되죠. 아, 그런가요? 네, 한 달 중에 하루에 5천만 원 벌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놀고. 발상의 전환이다. 그건 좀 미안하잖아요. 저거 봉급 타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아니, 암 환자의 특권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예. 음. 예. 그리고 세상이 또 그렇게 흘러갔어요. 예전처럼 진짜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서 죽으라고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 다녀가시고 난 이후로 세상이 엄청 변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년부터는 우리 한 달에 5천만 원씩 파이팅. 오로라 보러 가요. 아, 네. 오로라 좋네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캐나다 로키 산맥으로도 가고 시베리아도 가고 북유럽에 멋있대요. 예, 북유럽. 북유럽도 노르웨이. 네. 우리 강좌 때 노르웨이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노르웨이. 음. 2번이나 오셨어요. 한국에 오시고 중국 강좌할 때도 오시고 꼭 오라 그러셨는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 1시간 반 지났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시간이 하느라고. 금방 가요. 예, 그래요.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고생 뵙.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